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유체유동의 미분형 관계식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책의 순서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루이드 키네마틱스 이 부분은 책의 앞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때 파트를 좀 잘 나눠서 하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한 이유는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매우 간결하게 핵심만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영역별로 나눠서 플루이드 키네마틱스, 즉 유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예를 들어 뭐 가속도장 이러면 캐피털 D로 쓰고 결국 유체 입자의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찾고 싶은 건데 이 속도라는 게 공간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체인룰 관계를 이용해서 진짜로 순수하게 이 속도 성분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하고 그 다음에 속도, 각각의 속도 성분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하죠. 공간에 대한 미분을 속도 성분으로 표현한 이런 관계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속도라는 놈이 뭐 예를 들어 속도 벡터가 뭐 3xi 마이너스 2yj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시간으로 미분하면 당장에는 저놈이 뭐 시간의 함수는 아니죠. 근데 유체 입자가 x, y 즉 공간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저 x와 y라는 놈이 결국 어떤 파티클이 저 특정한 XY 지점을 지날 때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속도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는 요 앞에 쓴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이제 material derivative라고 유체에서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속도장을 알면 가속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속도도 알 수 있죠. 그죠? 각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속도는 2분의 1 다이버전스 V, 컬 V로 표현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놈은 볼티서티, 그리고 이 컬을 볼티서티로 하고 볼티서티 이게 이제 회전을 나타내는 양이 되죠. 즉 유체가 얼마나 유체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놈이 공간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 속도의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걸 이제 텐서형으로 써보면 W 각각의 성분 W 각속도의 각 성분은 2분의 1 라운드 UI 라운드 XJ 마이너스 라운드 UJ 라운드 X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유체 요소가 얼마나 찌그러지는지를 표현하는 텐서가 뭐냐면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를 유체 요소가 늘어나는지 압축이 되는지 또는 찌그러지는지 이걸 표현하는 것이 이제 뭐 기호는 각각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스트레인 레이트는 2분의 1 두 개를 더한 놈이 되죠. 라운드 UI 라운드 XJ 더하기 라운드 UJ 라운드 XI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I하고 J가 같은 경우에 이놈은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트이 되고 I와 J가 다르면 이제 shear strain rate이 되는 것이죠. 찌그러짐을 표현하죠. 그래서 linear strain rate은 입실론 뭐 XX
입실론 YY, 입실론 Z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금 S라고 표현했으니까 입실론으로 두지 말고 S라고 표현을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체의 운동을 결국 속도 벡터를 어떻게 미분해서 조합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유체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도 벡터의 컬이 0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유동을 회전하지 않는 유동,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스트레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속도 벡터의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죠. 즉 각 방향의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스를 다 더한 놈입니다. SXX, SYY, SZZ 각각을 다 더한 놈이 0이다. 이 얘기는 각 방향으로 늘어난 양 또는 줄어든 양 이걸 다 더해서 0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피의 변화가 없다. 또 다른 말로 요소의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밀도가 일정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놈이 0이면 incompressible, 압축될 수 없는 이런 말이죠. 비압축성 이런 유동을 이제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비회전 유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방금 정리한 것처럼 irrotational incompressible 뭐 이 두 유동을 모두 다 충족하는 유동을 이제 potential flow라고 부릅니다. 그럼 ideal flow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유동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플루이드 키네마틱스, 유체의 운동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한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3장에서 배웠던 이 3장에서 배웠던 적분형 방정식, 뭐 배웠습니까? 질량 보존 방정식을 이제 continuity equ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모멘텀 이퀘이션도 미분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에너지 이퀘이션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굳이 지금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 보존 관계식 적분형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식과 같이 표현되죠. 자, 결국 이건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시스템의 질량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컨트롤 볼륨 안을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밀도가 바뀐다. 총 바뀐 밀도의 양 전체를 합산하는 게 이놈이고 그 밀도의 변화량이죠. 이놈은 뭐와 균형을 이룬다. 들어오고 나가는 컨트롤 서피스 A로 표현하고 어디는 또 S로 표현하고 A로 표현되는 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질량유량, 즉 요 적분 안에 있는 놈이 dm 다트에 해당되죠. 그죠? 질량유량의 총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떤 양이든 G 벡터, 어떤 벡터량의 노멀 성분을 그죠? 다 적분한 면적과 곱해서 적분한 놈하고 전체 볼륨 그 컨트롤 서피스가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전체 양의 어떤
G의 이 연산이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모든 공간에서의 다이버전스를 다 볼륨 전체에 대해서 한 양 두 개는 같다.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면적분을 부피적분으로 이렇게 다 바꾸게 되면 얘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이 식이 항상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계식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미소 요소, 즉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다. 그러면 그 볼륨 안에 어떤 곳이라도 이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모든 질량 요소에 대해서 질량의 유출입이 항상 일정하다. 이런 관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특정해서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사례로서 자, steady compressible flow다. 그럼 steady니까 시간 변화량이 0이죠. 그죠? 그래서 남는 놈은 여기 rho v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0이다. 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incompressible flow다. 비압축성 유동이다. 그 얘기는 이놈이 0이면서 밀도가 0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압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밀도가 0이 아니고 상수니까 밖으로 딱 빼내면 결국 속도의 다이버전스는 0과 같다. 뭐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1호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키네마틱스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velocity divergence 이걸 칼테지안 XYZ 좌표계로 표현해서 보면 첫 번째 식이 되고, 이걸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표현하면 또 두 번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플루이드 키네마틱스에서 이제 볼텍스와 그죠? 솔리드 로테이션 둘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논한 적이 있습니다. 볼티서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솔리드 로테이션과 볼텍스 그건 이 벨로시티 커를 가지고 회전하는지 회전하지 않는지를 따져본 것인데, 여기에다가 각각의 속도 성분을 가지고 이 식의 대입을 보면 항상 이놈이 0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볼텍스 유동이다. 그러면 U세타는 R분의 어떤 상수가 되고 UR은 제로가 되죠. 이게 볼텍스 유동입니다. 그러면 UR은 0이니까 이놈 0이 되고, 그죠? 뭐 2차원 문제니까 Z방향 없을 거고, U세타는 R분의 C죠. R분의 C인데 세타로 미분하니까 뭐 편미분하니까 그죠? 0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놈은 다이버전스 V는 0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볼텍스 우리가 R분의 C로 표현되는 볼텍스 유동은 비회전 유동이기도 하면서 비압축성 유동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배방정식을 이제 어떤 실제로 저 식을 적분형 방정식에서 앞에서 우리가 바로 유도했는데, 어떤 미소 요소가 있을 때 이 미소 요소로 유출입되는 질량 유량, 예를 들어서 rho u, dy, dz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쪽 면을 즉 YZ 평면에 서 있는 저 면을 향해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 구하고 나가는 질량 유량 구하고 그 차이만큼이 결국에는 쌓여 있는 질량 유량이 되겠죠.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똑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체를 이제 가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스트림라인, 스트림튜브, 패스라인, 스트릭라인, 타임라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림라인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듯이 속도 벡터를 순간적인 어떤 속도 벡터를 다 이은, 그래서 탄젠트 속도 벡터와 평행한 면이 될 테고, 입자는 그 입자의 운동 방향이 속도 벡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스트림라인은 입자가 움직여가는 궤적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궤적을 dr이라고 하면, 즉 움직인 방향은 결국 dx, dy, dz가 될 테고, 이 움직인 방향과 속도 벡터의 방향이 같으니까 u, v, w가 같은 방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도 같아야만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스트림 라인을 구해봐라. 그럼 이 식을 풀어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속도 벡터가 주어져 있고 스트림 라인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누가 질문에 요 사이에는 유동이 없나요? 라고 했는데, C 값이 뭐 1, 4, 9 요런 값만 가지는 게 아니고 1.01, 1.02 뭐 모든 양을 다, 모든 C 값이 다 성립되니까 이 공간은 사실 스트림라인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한 입자 C가 1인 이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요 지점에 어떤 입자를 놨을 때 이놈이 요 궤적을 따라 이래 움직인다는 의미로 이 함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C가 일정한 값이 아니라 C는 임의의 어떤 값이기 때문에 저 공간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입자를 추적한다 라고 하면 저 특정한 C 값을 가지는 궤적을 따라 유체 입자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의 흐름을 이와 같이 스트림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유체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패스라인은 뭐냐면 뭐 우리말로 하면 경로선, 뭐 앞에 스트림라인은 유선, 유체의 선인데 패스라인은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디비주얼 플루이드 파티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제 궤적을 패스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플루이드 파티클이 처음에 요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의 패스라인은 이렇게 실제로 매 순간마다 유체 입자를 그 입자의 위치를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찍어 놓은 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체의 흐름이 스테디 유동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시작된 유동은 항상 이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테디 유동이다 라고 하면 패스 라인과 스트림 라인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입자의 위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벨로시티 벡터하고 만약에 힘이 이 입자에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다르다. 그러면 벡터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죠? 입자의 위치는 꼭 벡터의 방향과 즉 속도 벡터의 방향과 꼭 같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스테디 유동에서는 이 패스 라인이 실제로 다른 궤적을 가지게 됩니다. 스테디 그거와 그래서 자, 그걸 이제 패스 라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파티클의 위치는 결국 속도 벡터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적분한 궤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 스트림 라인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스테디 유동일 때만 일치하는 라인이 패스 라인이 되고,
이 스트릭 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유체 흐름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인 건데 prescribed point를 through 통과한다 는 유체 입자의 로커스 궤적입니다. 자, 패스 라인은 파티클이 어느 특정한 순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쭉 찾아서 걔를 쭉 특정 시간 동안 이은 선이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유체 입자가 쭉 나올 때 동일한 지점에서 유체 입자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스테디한 유동이다. 그러면 스트림라인하고 이 궤적은 똑같겠죠. 스트림라인, 패스라인, 스트릭라인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놈이 만약 언스테디 유동이라면 자 입자가 자 어느 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입자가 나옵니다. 자 이놈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그러면 반듯하게 나가겠죠. 근데 뭐 1초 후에 왼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티클은 이런 궤적을 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또 반대 방향에서 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궤적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입자들의 궤적을 모두 다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 하나는 패스 라인이 되겠죠. 그죠? 이 라인을 따라가는 건 패스 라인이 될 테고 이 스트릭 라인은 이 라인 하나하나를 다 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동이 스트릭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클의 위치가 처음에 바뀔 수 있는 것과 달리 얘는 인젝션, 즉 분출되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속도 벡터를 다 적분한 점들을 쭉 이은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릭 라인은 내가 물 안에서 물이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조가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관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유동이 이런 회전을 운동하고 있다. 그럼 요 지점에다가 내가 염료를 그죠? 염색약을 그냥 지속적으로 쭉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스테디 유동이면 그냥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돌 텐데 만약 그게 아니고 유동이 뭐 출렁출렁 거렸다. 그러면 이 궤적이 각기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입자에 지속적으로 입자가 공급될 때 그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전체로 놓고 보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수직 이착륙기에 4개의 젯이 이렇게 분출될 때 이놈이 각 순간순간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유동이 특성이 달라지니까 저 선이 일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 입자를 분출하고 그 입자들의 각각을 쭉 이렇게 한꺼번에 본다면 결과적으로 저 젯이 어느 영역까지 번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외부에 어떤 교란이 없다면 저 선들이 바로 유선이 될 겁니다. 각각에. 근데 이게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졌다. 그러면 입자는 속도 벡터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죠? 파티클이.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트릭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료라든지 어떤 공기 중에서 스모크,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쭉 어느 특정한 지점에 고정시켜 놓고 연기를 쭉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놈이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이는지 이걸 그린 라인이 스트릭 라인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잘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그죠? 조금 개념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물방울입니다. 이 힘 점 하나하나가 물방울입니다. 그 유동은 여기서부터 불어오고 있고 흘러오고 있고 여기에 이 반원 모양의 어떤 물체가 딱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방울을 동일한 시점에 이 위치에다가 쭉 이렇게 뿌렸습니다. 한꺼번에 뿌렸고 그러면 유체의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지겠죠.
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특정 시간 후에 같은 거리를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물체에 가까워질수록 바깥에는 물체의 영향이 작아서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움직여 갈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지금 물방울의 사진을 탁탁 순간 1초, 2초, 3초, 4초에서 찍고 있는 거죠. 근데 물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운데 쪽은 움직인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움직인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저 물방울의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로부터 우리는 요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구나. 그것도 이쪽에서는 유체입자가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기에 뭔가 갇혀서 속도가 거의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지점마다 유체의 속도 분포를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해서 자, 이 정보를 이제 타임라인, 즉 특정한 순간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의 어떤 처음에 동일한 어떤 상태에서 출발한 유동이 각 지점마다 지나가니까 특정한 순간에서의 그 입자의 궤적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만약 스트림라인이다. 그러면 스트림라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요거는 그거하고 이제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타임라인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그 물 안에서 버블이나 버블 와이어,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아래에 있는 그림은 밑에 어떤 판이 있습니다. 긴 판이 있고 여기서 이제 버블을 앞쪽에서 이렇게 뿌려준 유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동일한 곳에서 처음에 반듯하게 시작했는데 요 위쪽에 있는 맨 마지막 요 라인을 보겠습니다. 이 위쪽은 거의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쭉 움직여서 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요 밑으로 갈수록 유동이 이렇게 바뀌어 가죠. 그죠? 자, 이 얘기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동일한 위치에서 이 물방울들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있던 놈은 요만큼밖에 못 왔고 요 위에 있던 놈은 이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속도가 낮은 어떤 구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실제 어떤 평판이 이렇게 있다. 평행한 플레이트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속도는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집니다. 예를 요 지점이다 라고 하면 y 방향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점 증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면에서는 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그죠? u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판에서 영향을 안 받는 구간까지 가면 속도가 바깥 외부 유동에 요걸 이제 u 인피니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u 인피니티 값을 가진다는 것은 판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래쪽 물체 표면과 유체 영향을 받지 않는 요 사이는 이 물체에 영향을 받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속도 분포를 가지는 이런 경계, 즉 바운더리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고 해서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경계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이 그 경계층의 존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동이 경계층에서는 반듯하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선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그 선을 이제 이 선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속도라든지 어떤 유동의 어떤 흐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실험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해석 기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을. 자, 여기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자, oscillating slit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 판이 이렇게 어떤 장치가 이래 있는데 이 판에서 만약 판이 멈춰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유동이 위로 분출이 빠져나오는 유동입니다. 쭉 우리 꼭 샤워기 뒤집어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샤워기를 이제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물이 아래로 물방울들이 쭉 이래 그냥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샤워기를 옆으로 이래 흔들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이 그죠?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 눈에 보이는 유동하고 실제 입자가 움직이는 유동하고 다르게 보이죠. 자, 샤워기 끝에서 나온 유동은 그저 밑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샤워기 구멍에서부터 구멍의 위치가 바뀌니까 그죠? 그 입자들이 나와서 내 눈에 보이는 거 꼭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물 자체는 그저 반듯하게 떨어지고 있을 뿐인데, 그죠? 이놈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우리가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림라인, 어, 물이 실제로 움직이는 라인하고, 그 물의 실제 궤적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스트림라인은 속도 벡터를 다 이은 거니까 우리 눈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제 우리 스트림라인이 되는 것이고 실제 입자의 궤적, 실제 입자의 궤적을 보면 그놈은 그저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 성분과 옆으로 흔들릴 때 속도 성분이 더해진 놈으로 실제 입자는 이렇게 흔들려 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트릭 라인은 한 구멍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한 구멍에서 입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의 위치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구멍에서 나온 놈들의 입자들을 쭉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보면 또 스트림라인과는 또 다른 모양의 궤적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V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도로 유동이 빠져나가고 있고 대신 판이 흔들리니까 그때 속도는 판의 속도는 U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Y 오버 V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2방향으로는 유체가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y가 유체 입자의 x방향 속도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판은 u0 사인 오메가 t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oscillating sprinkler head는 u0 사인 오메가 t만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놈의 각 지점의 속도라는 것은 위상차가 존재하겠죠. V0만큼 움직였고 Y로 나눠져 있으니까 Y 나누기 V0라는 시간만큼 U의 속도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도 분포가 주어져 있고 우린 저 입자에 여기에서 빠져나간 입자의 속도 성분을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가 0이고 또 t가 2오메가 분의 파이라는 두 시점에서 스트림라인을 결정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럼 스트림라인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u분의 dx는
V분의 dy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 dx분의 dy는 u분의 v고 자, 그러면 관계식을 여기 대입을 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dx분의 dy고 이놈의 시간에 대한 함수로 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속도의 함수로 이 식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변수 분리해 가지고 그죠? dx, dy 두 개로 나누고 첫 번째 이 분모는 dy에 대해 적분하고 또 분자 유제로는 dx에 대해 적분하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유제로 오메가 분의 v0 그죠? 적분 결과입니다. 그럼 코사인 이 식이 되고 이쪽은 u v0x 플러스 c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t가 0일 때 원점을 지나는 놈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가 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식을 t가 0을 대입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 물체에서 우리가 x가 0인 곳 x가 0인 O점 자 O점의 위치는 사실 이래 바뀌는데 그죠? 중앙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와 y가 둘 다 0인 곳이 될 테고 그죠? 그러면 그 t가 0이고 x, y도 다 0이면 그때 c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 결정을 해보면 오메가 분의 u0 v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x와 y의 관계를 찾아보면 이 식과 같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 벡터의 적분을 통해서 그죠? 속도 벡터의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t가 0이다. 그러면 이 입자는 코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움직일 텐데 오메가 분의 u0만큼 이동되어 있는 그래프가 되죠. 그죠? 그 중심축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t가 0일 때 이 궤적의 입자의 궤적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즉 속도 벡터의 방향을 쭉 연결한 선이 그죠? 스트림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 O점을 빠져나온 유체가 실제의 속도 벡터들을 다 연결한 선이 이렇게 되고 t가 2오메가 분의 파이가 되면 요걸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오메가 분의 u0 즉 폭은 똑같고 그죠? 사인 v0 분의 오메가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딱 대칭인 위치가 되겠죠. 그죠? 또 그 다음 주기를 4분의 1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어떤 스트림라인은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반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 B에 그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 원점 지금 우리 기준이 되는 원점을 x와 y가 0인 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속도는 자 속도는 t가 0이다 시간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x와 y를 넣으면 v는 0이 되죠. 그죠? y도 0이고 t도 0이니까 u 방향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u 방향 속도는 0이 되고 오직 v0만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t가 2오메가 분의 파이라는 시점에서는 속도가 u0 더하기 v0가 되는 것이죠. 자, 즉 최대 속도를 가지는
지점이 2파이분의 2오메가분의 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이 이 헤드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 사인의 함수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속도가인 지점이 있을 테고 U 속도가 0인 지점이 있겠죠. 그죠? 그 두 지점의 속도는 그냥 U가 0인 경우, U0가 0인 경우 V는 항상 일정한 값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패스라인은 시간에 따라서 이 입자의 궤적을 생각하는 것인데 t가 0일 때 t가 0인 순간에 이 5점을 빠져나온 입자의 패스는 직선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u 즉 x방향 속도가 0이니까요. 그죠? 근데 2오메가분의 파이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입자는 x방향 u0의 속도를 가지고 5점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걔는 빠져나간 이후에는 자유로운 놈이죠. 그죠? 이 헤드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걔는 초기의 속도 U0, V0의 속도를 가지고 그저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발사된 거죠. 총알처럼. 그러면 얘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입자 하나만 놓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패스라인이니까 패스라인은 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패스라인은 이와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매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에 자, t가 0일 때는 요 라인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이 라인을 따라가고 이 라인을 따라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스트릭 라인을 지금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t가 0인 순간에 나간 입자는 y축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순간에 뭐 한 4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그 다음엔 요 라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엔 요 라인을 따라가고 입자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스트릭 라인은 이 입자에서 나간 놈을 이 구멍에서 나간 놈을 시간에 따라서 쭉 그 위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릭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위로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위로 나온 놈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나온 놈은 이쪽을 향해 가고 그 다음은 이쪽을 향해 가고 그러니까 처음 나온 놈, 그 다음 나온 놈, 그 다음 나온 놈, 그 다음 나온 놈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5점에서 입자가 계속 튀어나오고 그게 이제 염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입자가 나오는데 그 입자가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에 처음 나온 놈은 패스라인을 따라 Y축을 따라 쭉 움직일 겁니다. 요 지점에 와 있다. 그럼 그 다음 순간에 와 있는 놈은 요 지점에 있고 그 다음엔 요 지점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염료는 염료 입자들을 쭉 계속 연속적으로 그리면 요 사이에 염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되겠죠. 각각의 입자는 그저 직선 운동을 했을 뿐인데 그 염료가 만든 궤적은 이와 같은 라인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스트릭 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릭 라인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이제 각각의 입자를 추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B번 패스 라인 같은 경우엔 dt분의 dx가 u고 dt분의 dy가 v니까 그죠? 각각에 대해서 x 속도, y 속도 각각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y dt가 v0니까 y는 v0t 플러스 c1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겁니다. 그죠? 그럼 y가 t로 표현되었으니까 요걸 요 자리에 대입하면 x도 t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dt분의 dx는 u0 사인 무슨 t의 함수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V0T와 V0가 나눠지니까 결국 남는 놈은 이와 같은 놈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X는 이와 같이 어떤 상수값, 이 상수값이 결국엔 나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겠죠. 상수값 곱하기 t로 표현되니까 결과적으로 x도 그냥 t에 비례하는 거고 y도 그냥 t에 비례하니까 그죠? 결국 그 패스는 직선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직선의 궤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C1, C2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점, X와 Y가 0인 지점을 가지고 따졌으니까 그걸로부터 그때의 궤적 위치가 T가 0일 때 궤적 위치로 결정하면 C1, C2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패스 라인까지는 이와 같이 어떤 방정식의 함수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x는 그 C1, C2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x와 y의 궤적이 시간에 따라서 파티클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두 개가 같은 모양을 가지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x와 y를 통합해서 보면 y는 u0분의 v0x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밑에 있는 식은 t가 2오메가분의 파이고 위에 있는 식은 또 t가 0인 경우죠. 그래서 각각을 어쨌든 특정 시간을 딱 고정시켜 놓고 t가 0일 때 이 5점을 빠져나온 놈의 패스라인 t가 뭐 어떤 특정한 t0일 때 그때의 속도를 가지고 빠져온 라인 이걸 그리면 패스라인은 이와 같이 직선으로 얻어질 수 있고 패스라인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dt분의 dx는 u다. 그리고 dt분의 dy는 v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u와 v의 속도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패스라인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스트릭 라인은 구하기가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 그래서 실험하는 방법에 따라서 스트림 라인을 찾을 수도 있고 패스 라인을 찾을 수도 있고 스트릭 라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 좀 상당히 좀 헷갈리죠, 그죠? 상당히 헷갈리는 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가 0이다, t가 특정한 시간이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t가 0일 때 나온 입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트림라인, 패스라인, 스트릭 라인 이것들이 서로 다르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언스테디 운동을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진동하지 않고 멈춰 있다고 하면 세 개는 모두 똑같은 게 되겠죠. 그죠? 멈춰 있으면 유선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직선이고 또 그 직선을 따라서 입자들도 모두 똑같이 움직여 가고 있겠죠. 또 거기에서 이제 스모크 연기가 나온다. 그럼 그 연기의 스트릭 라인도 모두 일직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기준으로 궤적을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입자가 실제 움직인 것을 궤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부터 나온 놈의 궤적을 쭉 전체의 입자의 궤적을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라인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간 좀 개념적으로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유체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 관심 사항에 따라서 뭐 어떤 선을 가지고 이 운동을 생각해 볼 거냐 이런 것들이 각기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체를 이와 같이 유체 입자의 실제 위치라든지 속도 벡터 외에도 압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온도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컨투어입니다. 컨투어는 우리말로 하면 뭐 값선, 등고선 예를 들어서 뭐 프레셔 컨투어라고 하면 이건 등압선이 되겠죠. 압력이 일정한 선을 다 이렇게 이은 또는 뭐 어떤 폐쇄선이죠. 이와 같은 어떤 폐곡선을 컨투어라고 부릅니다. 또 속도 분포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판이 있고 위의 판이 U0로 움직인다. 그리고 아래 판은 멈춰 있다. 속도가 0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 속도의 분포는 판 윗면에서는 U0일 테고 그죠? U0일 테고 아래면은 속도가 0이니까 0이고 그 사이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높이가 정해지면 그 속도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방향,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으면 우리가 U, Y는 뭐 요 길이를 뭐 L이라고 하면 L분의 U0 Y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와 같이 나타날 거고 이거를 이제 속도의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벨로시티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프로파일 플롯이라고 하고 또 속도 앞에처럼 입자의 뭐 어떤 벡터를 표현해서 그죠? 그러면 각 지점마다 속도의 방향을 그 지점에 대해서 다 그리면 또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걸 벡터 플롯이라고 부르고 또 콘투어 플롯도 존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유동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는 시각화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그림을 또 전문적으로 그리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매틀랩 이런 데에 그 도구들이 있고 또 에디슨의 이다바 그죠? 이런 것도 에디슨에서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려주는 장치 도구 소프트웨어죠. 그죠? 또 뭐 텍플랫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또 매틀랩으로도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있다면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 이제 프로파일 플랫이 되고 요건 이제 2차원 문제를 우리가 도식적으로 그래서 이 밑에 B 그림 같은 걸 보면 속도가 아래쪽에서는 속도가 낮고 위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위치 이상이 되면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구나. 이걸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또 이 그림에 있는 요게 이제 벨로시티 플랫입니다. 여기 보면 각 점마다 벡터가 있죠. 이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 유동의 유선을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 벡터가 이렇게 향하고 여기서는 속도가 기울어져 있고 여기서는 속도 벡터가 거꾸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요 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속도 벡터가 거꾸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 갇힌 유동을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유선을 그린 거죠. 스트림라인을 그린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블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유동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서 이 유선이 속도 벡터의 방향이니까 그죠? 이 유선을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유동이 이 거꾸로 오는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요런 영역을 재순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손을 딱 물에 넣고 그죠? 앞으로 쫙 움직여 보면 뒤쪽에 소용돌이 같은 유동이 생기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딱 그림만 봐도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또 예를 들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등 앞선으로 예를 들어 여기는 게이지 프레셔 0인 곳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요 라인을 따라서는 압력이 게이지 프레셔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압력의 분포.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선을 이은 것을 이게 이제 컨투어라는 것이고 요걸 이제 칼라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보통 압력이 높다 또는 크다 이런 거면 보통 빨간색 또는 압력이 낮다 속도가 낮다 마수가 낮다 이럴 때는 파란색 이런 형태로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색깔의 분포로 딱 하면 딱 보자마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압력이 높고 어디는 압력이 낮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럼 왜 압력이 낮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속도 벡터를 그려봤더니 요 뒤쪽에 재순환 영역이 이렇게 생겼다. 그 재순환 영역이 생기면 압력이 낮아진다.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물리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그런 분석을 우리가 훨씬 용이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획득할 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스트림 라인을 그리기도 하고 패스 라인을 그리기도 하고 스트릭 라인을 그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험이나 계산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프로파일을 그리기도 하고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고 콘투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어느 게 더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에 따라서 결과를 가시화, 비주얼리제이션을 다른 방식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스트림라인을 좀 더 어널리틱하게 생각해 보는 방법으로 뭐 스트림 펑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